개념 원리로 따지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냐면요. 필수 예제 8번에서 9번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잘라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제 그 위치 관계라던가 접선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틈틈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요. 개념에 대한 걸 간단하게 나가면요. 그럼 저번에 수업을 안 들은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묻잖아. 원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니? 안 들었던 애들이 대답하라고. 저번 시간 말고 저번 시즌에 설명 안 들었던 사람. 엄밀히 얘기해, 진짜 정말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원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요. 뭔지도 아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진짜 여러분들은 원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원을 제일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언제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배우세요. 뭐? 도형을 구분할 때. 이게 삼각형이야. 요건 사각형이라고 해. 이건 동그라미야. 다른 말로 원이라고 하지. 라는 식으로 배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럼 그 원의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하지 원의 정의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 다음은요. 세 번째는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요. 그거를 교과서상에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가 나오냐면 원의 중심이 나오고요. 원의 중심과 원의 둘레가 나오고요. 그 원의 둘레가 아니라 원의 둘레 맞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둘레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정의가 들어가요. 엄밀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그 원이라는 거의 정의를 교과과정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뭐게요? 정확하게 원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죠? 맞아요. 얘기해봐요. 어느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그 점의 모임, 점의 집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점의 자취로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저기 앞에서 평면좌표라던가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자취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뭐로 해요? 이건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안 듣고 니 거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의자 2개씩만. 점의 자취라고 하는 거를 식을 세울 때는 보통 이 위에 점 P의 좌표를 잡아서 얘를 이용해서 식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임의의 점을 식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면서 걔가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에 그러면 이 정점이라고 하는 포인트와 거리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자취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쓸까 하시면 정점을 A, B라고 하고요. 같은 거리라고 하는 애를 일단 우리 정의상으로 알잖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둘레까지가 같은 거리가 된다는 거. 즉 거리라는 거는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죠? 반지름을 다르면 영어로 뭐냐? 레디우스인가? R로 표현할 겁니다. 아, 이거 맞을걸요? 네. 반지름. 자, 어쨌든 R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직경이라고도 하던데요. 어쨌든. 네. 정점, 거리, 그리고 임의의 점, x, y까지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루트 계속해봐. a-x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이 얼마구나? r이구나 라고 놓으시면 되죠. 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제곱이라는 거랑 루트랑 동시에 있으니까 너무 꼴배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보죠. 뭐로 통일할까요? 그냥 제곱으로 통일해보실게요. 뭘? 양변을 다 제곱을 해서 루트, 저 지붕을 날려버리시면 그럼 식이 x 앞에, y를 앞으로 좀 위치만 바꿀게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정식이 바로 뭐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때 이 뒤에 오는 a, b라고 하는 그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점을 다른 말로 뭐라? 원의 중심이라 부르면 되죠. 즉 a, b라고 하는 거는 뭘 알려주는 거다? 원의 중심 좌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중심의 좌표가 얼마이고? a, b고 반지름의 길이까지 주어지는 그 식이 되겠죠. 얘를 이제 뭐 가끔 이제 얘를 표준형이라고도 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식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하듯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그 정점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얘는 뭐다? 중심 좌표가 0,0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구나. 이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표준형 했으니까 일반형도 한번 해볼까요?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 괄호를 다 풀어서 정리한 식을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일반형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표현하는 교재도 있고 안 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일단 일반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어요.
그러면 이건 아예 안 쓰나요? 그건 아닌데요. 쓰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푸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웬만하지 않은 경우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이 방정식 네, 100원 구하기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문제의 조건에서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뭘 써요? 표준형 쓰겠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원의 중심 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점 아마 두 개가 필요할걸?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중심과 반지름이 아니라 중심과 한 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에도 당연히 원의 중심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표준형에다가 대입해서 식 세우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원 위에 세 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세 점을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세워버리면 A, B, R제곱에 대한 R에 대한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R에 대한 2차 식이 문자가 3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 식이 3개가 세워지게 돼요.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형 교재에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더라? A 절반의 제곱 4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인가요? 이건가? 이런 식이요. 안 써요. 안 써요. 외우지 마세요. 저는 니네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려고 외웠고요. 이걸 단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원의 방정식을 풀 때 이거를 직접 요 공식에다 대입해서 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표준형 바꾸시면 돼요. 표준형 바꾸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기만 하면 되잖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기만 하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 예제 한 번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필수 예제. 지우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필수 예제 1번에서 중심이 점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한 점 뭐를 지난대요? 1,6을 지난대요.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을 이용해서 식을 먼저 세웁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 몰라요. r제곱으로 잡자고요. 그리고 나서 뭘 대입하시면 됩니까? 이 1,6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9 더하기 9가 r제곱입니다. 반지름이 얼마구나 까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냥 그대로 식으로 마무리하셔도 되죠.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이구나 라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 밑에 다른 풀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을 구해서 식에다가 집어넣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필수 예제 2번이요. 여기요. 이거 공식 나와 있니? 안 나와 있구나. 진짜 쓸데없는 식 하나가 있어요. 정말 하나도 쓸데없는 식이 하나, 진짜 정말 그 어디다가 이걸 대체 어디다 쓰지 하는 식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름의 양 끝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때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주점 A점의 좌표가 0,3이라고 했고요. B점의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4,1이라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지름의 양 끝이기 때문에 중점이 원의 중심이죠. 중점이니까 중점 몇 콤마 몇? 2,2죠. 식 어떻게 된다고?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넣고 0,3 대입하시면 얼마? 4 더하기 1. 즉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5. 끝이죠? 자, 이게 끝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공식이 뭐냐면요. x1, y1과 x2, y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할 때 나오는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는 0이라는 식이거든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대입해서 정리해서 다시 바꿔주시면 식이 마무리가 돼요.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식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두 점 이용해서 x 곱하기 x-4 더하기 y-3 곱하기 y-1은 0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속도로 하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x-2의 제곱 y제곱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서 1 y-4니까 y-2의 제곱 0. 다 돼요? 이게 되면은 이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은 이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이잖아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항 넘어가고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3 대신에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4 다시 더하기 4 해서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5가 되는구나. 뭐가 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편해요? 얘가 편해요? 얘가 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공식이거든요. 심지어 그 교재에는 없죠? 네. 쓰지 마세요. 그냥 중점 구해서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끝.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점 두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요? 중심의 좌표를 일단 뭐라고 정할까요? 중심 좌표를 내가 임의의 점으로 정해주셔야 되죠. a, 3a 마이너스 5라는 식으로요. 그걸 이용해서 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a 더하기 5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놓고 거기에다가 2점 1,2와 그 다음 뭐 5, 마이너스 2를 각각 한 번씩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좀 계산이 더럽긴 하겠지만서도. 즉 마무리 하실까요? 네. 식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1, 2 집어넣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다가 2 집어넣으면 3a제곱 42 더하기 49가 r제곱.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에다가 마이너스 2 빼면은 9a제곱. 왜 3이야 이건 또 굳이 멍청인가? 그 다음에 3, 3은 6 마이너스 18가 r제곱이 나와서 위에서 아래 빼시면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거에다가 이 두 개 더한 거를 싹 빼주시면 값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4에서 28 뺀 a에다가 더하기 50에서 34 뺀 16 이 0이라고 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이 0, a가 1 그대로 집어넣어서 r제곱까지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 되시겠습니다. 관계식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미지수 잡아서 식 세워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필수예제 4번 같은 경우요. 필수예제 4번이랑 필수예제 5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일반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될 텐데요. 그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에서 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y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8y 더하기 a는 0을 되게 이거를 그 공식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뭐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씩 그거 쓰지 마시고 바로 표준형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요? a 넘기면서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의 제곱. 그럼 지금 1 더했고 16 더했죠? 마이너스 a 더하기 17이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중심좌표가 1,b랍니다. 1,-4라는 좌표가 1,b가 되니까 아하, a는 뭐라는 거야?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확인 가능하시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랍니다. 즉 a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7이라는 값이 9가 되네요. a는 8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두 번째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재 보지도 말고요. 있잖아. 원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뭐야? 원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중심에서부터 뭔가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뭔가가 있어야 되죠. 뭔 말이라고요? 필수예제 이게 5번인가? 필수예제 5번인데요. 5번에서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1이라고 할 때 필수예제 5번은 r이라는 값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딴 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지름이 0보다 작아 혹은 반지름이 0이야 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반지름이 0보다 커
만족할 때에만 그때만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k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식에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마이너스 k 더하기 4 나오거든요. 이 값이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요. 얘가 r제곱이 돼야 될 테니까. 그죠? r제곱이 돼야 될 테니까. 애초에 r이 0보다 커야 되고요. r제곱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만족해서 r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3점을 지날 때는 그러면 뭐가 좋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만 이 필수예제 6번 제가 진짜 시간 낭비의 끝판왕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자,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에 0,0이라는 점과 2,2라는 점과 마이너스 2,6이라는 점 사이에 이 3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면 일단 생각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뭐였죠? 그냥 이 식에다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놓고 여기에 0,0, 2,2, 마이너스 2,6 대입해서 문자가 3개인 연립 2차 방정식 풀어도 돼요.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요. 세 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도형은 뭐예요? 삼각형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우린 무슨 원이라고 불러요?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르죠? 외심의 성질이 뭐죠?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죠. 그렇게 풀어도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그 중심 좌표를 내가 임의대로 적으셔도 돼요. 중심을 내가 예를 들어 A, B라고 했을 때 중심과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라고 식을 세우셔도 된다고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으로 풀어서 중심을 구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래서 식을 마무리 지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하라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 각각 하나씩 대입해서 아하! c는 0이구나. 그리고 나서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는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이고요. 마이너스 2,6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가 0이구나 라고 식을 세워서 a, b 구하신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뭐가 제일 편할까요? 뭐 니들이 선택하세요. 가끔 어떤 변태는 이게 제일 편할 거고요. 그죠? 가끔 도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편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선택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주황색 풀이가 될 거고요.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거기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고요.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는 애가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한번 끊고란다.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반지름과 중심을 구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지금처럼 필수 예제 5번까지 봤던 것처럼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질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중심과 다른 한 점을 줄 때도 있을 거고, 또 서로 다른 세 점을 줄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이걸 추가해보는 조건은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이고야. 뭐냐면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X축에 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의 중심, 나 진짜 원 그리는 거 너무 싫어요. 제가 원을 잘 못 그려서요. 내가 맨날 이렇게 그려도 잘 못 그리더라고요. 백날 첫날 그려도 왜 맨날 이렇게 퇴행하지? 그릴 때마다 어려워요. 원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맨날 그려놓으면 호두과자 같아요, 맨날. 자, X축과 접하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X축, 요 원 위에, 원의 중심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X축과 위에서 저희 요 양의 방향에서 접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음의 방향에서 접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야. 전 드립을 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헛소리가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재미없어서 아재 개그를 안 할게요. 이때 요 반지름의 길이는 뭐게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뭐게요? 지금 X축입니다, 이거. B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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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X축 양의 방향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X축 음의 방향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방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에이씨 이런 젠장 어이구야 달걀이 만들어지는구나. 어이구야 누가 좀 대신 원 좀 그렸으면 좋겠다. 몰라. 자 여기 요점의 좌표를 그럼 내가 A, B라고 놓으면요? 그럼 이 경우에도 B인가요? 네. 뭐라고요? 절대값 B죠?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나와요? x제곱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좌표를 그러니까 y축에 접하는 거로 한번 생각할게요. 어디다 그려야 돼? 여기다 그릴까? y축에 접하는 거로 생각할게요. 쬐까맣게 그려야겠네. 이 정도? 이렇게. 에이씨. 에이. 아이. 누가 원 좀 대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난 왜 이렇게 원을 못 그리는 거야? 인터넷 강의를 보면은 원을 되게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물론 못 그리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더럽게 못 그리긴 하지만, 나 그래도 그 한성원 선생님보다 나은 거 하나 있다. 난 드르륵 가능함. 자, 이 점의 좌표, 원의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번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절대값? 얼마? a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을 이제 y축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식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식 어떻게 세운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제곱 되시겠다. 배고파. 목소리에 힘이 안 나. 쳐져. 아니야. 5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크게 가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대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갈게요. 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4분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은 같을 거예요.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을 테니까요. 그죠? 근데 이 점의 중심좌표는 뭐가 됩니까? 뭐라고 할래? 뭐가 좋아? r? r, r이 될 거고요. 얘는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r, r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식이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이 r제곱이 된다면 다 조금씩 안에 부호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지?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제곱이 r제곱이고 x 플러스 r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이 r제곱이다. 요렇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된다고? 사분면의 위치 확인. 왜? 그 조건상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럼 그 몇 콤마 몇을 지난다라는 걸 통해서 사분면의 위치를 확인하고 식을 세우신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7번과 8번이 될 겁니다. 7번은 뭐예요? 필수 예제 7번 한번 풀어보신다면 필수 예제 7번의 1번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군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 n 5 더하기 4 9네요. 얘랑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식 뭐로 바꿔주면 된다? x-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4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답이죠? 두 번째는요. 1,0,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y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한다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실래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y축에 접한다니까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걸로 가셔도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자, 죄송해요. 자, 2번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a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운 상태에서 몇 콤마 몇과 1,0과 2,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두 번째 식은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더하기 1 플러스죠. 는 a제곱. 이걸 가지고 연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2a-1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식 정리하시고 다시 대입해서 푸시면 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일반형으로 근데 일반형이 지금 애매하긴 한데 일반형으로 푸셨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by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기 해설은 뭐라고 풀었나요? 아우 더럽네요. 네, 그렇게 복잡스럽게 문제 풀어놓은 거 가지고 식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8번은요?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할 2,4라는 게 몇 사분면이라고? 1사분면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을 이용한다고? 요 식을 이용해서 뭘 대입하시면? 2,4를 대입하시면 식이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거든요. 왜냐면 뭐니? 2-r 제곱 더하기 4-r 제곱이 r제곱을 만족하는 식은 r제곱 마이너스 4, 8, 12r 더하기 4, 16, 20은 0 나와서요. r의 값이 2가 나오거나 아니면 10이 나와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4가 되거나 아니면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이 100이라는 식을 가지게 되면서 식이 2개 나옵니다. 저 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1개 또는 2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발전예제 9번은 일단 쉬는 시간이긴 한데 한마디만 이건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30초. 근데 그건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고요. 왜인지 뭐 이런 거 설명 없이 그냥 이건 이거야 이렇게 풀어라고 알려드리기만 하면은 진짜 한 30초. 그러면요. 발전예제 9번에 있는 내용이 303페이지에 있는 324번이거든요. 그것만 빼고 푸시면 돼요. 센 B는 그러면 어디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딱 29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